자,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보실 건데, 자, 오전장 브리핑을 좀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 47분이고요. 자, 오늘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요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눌림목자리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음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장 초반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다가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는데, 자, 보시면 9월 19일 오늘이죠. 자, 확대해서 보시면, 자, 9월 19일 제가 미국 증시가 FOMC 앞두고 혼조세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했다, 그죠? 자, 보합권에서 마무리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 흐름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큰 하락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맥점에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전 8시 27분에 장이 열리기 전에 예측되는 어떤 시장 흐름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오전 장이 열리기 전에 제가 오전 8시 26분과 27분에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포스코 DX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장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마이너스 1.6% 정도 약간의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걱정하실 단계 아니다. 장 막판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가 깨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전망성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요, 이제. 그죠? 비전이 좋고 포스코 그룹주 자체가 구조적 성장을 이뤄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적인 전망성이 있고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가 밝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세력들이 이 포스코 DX를 이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주가를 이용할 건지, 이 공매도 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에서는 이 세력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MSCI 지수 편입 일정이 있고요. 그죠? 11월 15일과 30일. 15일에는 이제 발표일이고 30일은 실제 종목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편입 시기가 이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12월 달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수 편입 일정에 따라서 세력들이 움직여주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 패턴이. 우리가 5월 달에 편입이 완료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올해 8월에 이제 편입이 완료된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미리 이런 주가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오전장 브리핑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주식에너지가 2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제가 우리 에너지와 포스코 DX 가족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포스코 DX 관련된 질 좋은 컨텐츠, 질 좋은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현재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자리가 고평가일까요? 지금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그리고 2차전지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전지를 추종한다기보다는 물론 2차전지에 관련되게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하나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어떤 공장, 이런 공장이나 인프라를 늘리는 과정에서 포스코 DX가 별도 어떤 계약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맥점은 뭐냐면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뭐 에코프로나 금양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구조적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다른 사업을 했었던 기업들이에요.
포스코 DX는 IT 사업, 빅데이터 위주로 많이 했었던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 이런 쪽 사업을 많이 건드렸었고요. 자,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라는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이제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소재, 그리고 포스코 DX처럼 인프라, 충전소, 스마트 팩토리, 그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기차에 대한 부품까지, 이 전기차의 전반적인 전장 사업들을 전부 다 섭렵하고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이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을 다시 했을 때 우리가 철강만 가지고 논했었던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구조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 근데 이 재평가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구조적 성장이라는 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2차 전지 사업에서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분석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결코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게, 제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전 상장에 따른 지수 편입에 대한 일정. 자, 이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물론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겠지만 공매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주주 세력이나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만드는 세력의 의도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과 우리 주식에너지의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포스코 DX에 대한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장전에 제가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전부 다 작성해서 올려드렸고요. 장 시작 전, 장 시작 직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맥점들만 딱딱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고요. 실제 이렇게 채팅이 쳐지는, 보시면 이모티콘도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채팅이 쳐지는 텔레그램 방이고, 우리 가족분들이 입장하시면 포스코 DX 관련된 이런 대응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딱딱도사 김 대표의 에너지 소통방에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지만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그 추천주 중에서는 단기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자, 9월 13일날 제가 동신건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정확하게 9월 13일날 제가 동신건설을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날짜 보시면 정확하게 9월 13일날, 저는 이미지로 따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텔레그램방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통신건설 어떻게 됐냐? 자, 오늘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도 25% 급등 나왔고, 어제는 상한가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9월 13일이 언제냐? 바로 이날이에요, 여러분들. 9월 13일 요 캔들. 자, 이 캔들에서 제가 14,000원, 15,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14,000원과 15,000원 사이는 바로 이 자리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추천드리고 어떻게 했다? 완전히 초급등 나와줬다. 어제는 상한가 캔들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나왔다. 도합 고점까지 55% 단기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다는 거예요. 15,000원에서 계산하더라도.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9월 14일에는 선암을 드려가지고 선암도 4,600원에 추천드려서 약 2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추천주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주 같은 경우는 단기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드리는 거고, 10배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종목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1000%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리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들이 1년 동안의 조정을 끝내고 나서, 그죠? 하락 조정이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최근 들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 총 4번에 걸쳐서 강력한 돈의 힘이 실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 그만큼의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단독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 맺으면서 원래는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 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모멘텀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매집이 다 끝나고 나서 약 3개월 동안의 매집을 끝내고 이제서야 상승이 시작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우리 가족분들 10배 10매거 나올 수 있는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까지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 보내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의 숫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포스코 DX 계속해서 보실 건데,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일정에 따라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자, 우선은 여러분들 세력들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과 대주주 세력이 있겠죠? 세력의 종류에는, 그죠? 뭐 단기 짜투리 세력들은 다 제외하고 가장 큰 세력이 포스코 DX는 대주주 세력, 공매도 세력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과연 지수 편입을 원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원하죠. 무조건 편입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 MSCI와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요. 패시브 자금이라 하면 코스피로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한 77조 원 정도가 돼요. 자, 그 중에 포스코 DX로 들어오는 게 약 400억에서 한 6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MSCI 지수에 대한 어떤 패시브 자금까지 합치면 좀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코스피 200 지수만 하더라도 400억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해외 펀드 자금이라든지 해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더 부양될 수 있고, 재료적인 측면이 지금 기업이 많이 갖추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가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재료들이 많아요. 그죠? 수주 계약이라든지 GM의 지금 얼티엄캠 쪽에 이 공장 만든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캐나다 퀘벡에 지금 얼티엄캠 이 공장 준공할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공장을 포스코 DX가 500억을 들여가지고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이 공장도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다. 그리고 나중에 대주주들이 주가를 많이 올려놓고 나서 주식을 팔고 싶어요. 매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주주들은 매각할 때 이 매각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좋고 누군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많아야지만 매각하기가 좀 더 편해져요. 그러면 매수 주체가 더 많으려면 당연히 지수 편입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한다면 대주주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수 편입 되게 할 거다. 자,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편입이 돼야지만 뭐다? 공매도를 원활하게 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매도 세력들과 대주주 세력들이 아무래도 지수 편입을 원해하고 있는데, 이 지수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를 지금 정도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언제까지? 11월 22일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있는 11월 15일 이 심사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8조 원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많이 빼기에는 좀 리스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가 한 200억이 또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짧은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를 또 늘렸습니다. 100억을 또 늘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오늘 뺐을 때 만약에 빼게 되면 공매도 잔고 또 줄일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의 포지션이 변동성을 세게 못 가져가요. 왜냐? 많이 올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까봐 부담이 되고, 그죠? 많이 내리게 되더라도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박스권 형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롱숏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한다?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굉장히 짜투리 어떤 물량을 챙기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포스코 DX의 공매도를 검색해 보시면 9월 초에 공매도 잔고가 약 600억이 더 늘어났어요. 600억 이상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공매도 잔고가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8월 말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옆으로 쭉 보시면 600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660억. 근데 갑자기 9월 초부터 1000억 원대로 늘어나요. 1000억 원, 1100억, 1200, 1300억. 그렇죠? 이게 9월 초예요. 옆에 보시면 9월 초. 9월 1일부터 7일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주가 떨어지는 음봉으로 강하게 이렇게 내려 꽂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이때 공매도 잔고가 또 200억이 증발이 됩니다. 상환을 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포지션 자체가 과감하게 못한다. 주가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청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떨어뜨리더라도 금방 내 올릴 수밖에 없어요. 환매수 통해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거란 얘기예요. 주가를. 결국에 지수 편입 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대인데 요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한 10조 원 정도까지 올려놔야지만 코스피 가서도, 그죠? 코스피 넘어가서도 약 15일 동안 또 코스피 50위권 안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는 유지시켜줘야지만 안전빵 그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해 보자면 지금 관련 있는 종목들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스모 신소재. 자, 얘네들이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주가 흐름에 어떻게 변동이 생겼는지 보시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5월 12일 날 지수 편입되고 나서 29%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날짜에 편입이 되고 나서 32% 올랐는데 다시금 주가가 빠졌어요. 32% 올라가다가 바로 급락이 나왔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31일 편입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편입 이후에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여러분들 일정을 보시면 얘가 리밸런싱 일정이 언제예요? 11월 30일이에요. 종목 발표가 언제요? 11월 15일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자,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최근에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포스코 DX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보합권 아니면 올라갈 거다. 자, 왜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 12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특례 편입이 되게 되면 포스코 DX가 특례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1월 22일까지 코스피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자, 승인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11월 말쯤에 이전 상장을 만약 해요. 그러면 MSCI 지수가 리밸런싱이 되더라도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15일 동안 50위권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적정 수준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주가를 못 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세력들의 심리예요. 못 빼고 오히려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이후에 올려놓고 나서 공매도 치겠죠. 지수 편입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공매도 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5일 동안 락업이 걸려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락업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락업이죠.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못 빼는 락업. 그죠? 그 시기에 우리가 이득을 취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에 넘어간 직후에 15일 동안 이제 지켜보는데 그 15일 동안 적정 주가를 유지해주거나 주가를 올려놓을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 매도 못하면 15일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보통 최근에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포스코 DX는 이 이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후에 떨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편입을 심사받는 그 15일, 상장 이후에 15일 동안 매도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전까지는 오히려 물량을 늘려야겠죠. 왜냐? 주가를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세력들의 이런 심리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후
시장에서는 또 이제 오후에 종목을 또 올려드릴 건데, 포스코 DX를 촬영해서 올려드릴 건데, 오전장에서는 제가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장에서 이 개인들이 최근에 CFD 계좌를 이용해서 개인이 아닌 거죠. 세력이죠. 오히려 이 공매도 세력들을 죽이는, 그죠? 공매도를 척결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포스코 DX도 이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공매도 세력들이 숏스퀴즈가 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었던 사건들이 많았죠. 그 사건들이 뭐였냐면 개인들이 CFD 계좌로 다 때려박으면서 주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오히려 많은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종목에 이런 식의 개인들의 어떤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세력들의 어떤 CFD 매매법들이 있었다. 매매 기법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을 죽이기도 한다. 근데 포스코 DX도 지금 공매도 잔고를 쌓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에코프로가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이 포스코 DX에서 안 나오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를 강하게 올려주게 되면 결국에 이 공매도 잔고를 쌓고 있었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 죽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관련된 이런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입장하시면 제가 장중에 이런 브리핑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까지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종목과 장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단기 추천주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24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중장기 종목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 4자리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 순위 2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 이벤트를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총 200장을 준비했고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 퀴즈를 내서 퀴즈를 맞추신, 정답을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소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자,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정답을 맞추신 총 200분에게 제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숫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